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걱정했던 것처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을 이 XX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라고 홍보수석이 나서서 미국이 아니라 야당을 한 마련이다라고 공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XX들이라는 비속어를 야당이 협조해 줄 가능성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적극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도 문제라는 이유죠.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을 아닌 날리면을 말한 거다. 발언 짜깁기 왜곡이다. 대상은 바이든이 아닌 한국 국회다. 민주당이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유행위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날리면으로 국민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럼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해명이 될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해명하지 않기로 대통령 홍보수석이 선택을 한 셈이 된 겁니다. 미국보단 차라리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말하는 걸 인정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민주당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 반응도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XX들 중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다. 국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입장을 냈나.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 나올 수밖에 없죠. 해명이 더 문제다. 대통령이 외국 나가 국민 향해 욕한 것이다. 김은혜 수석님, 못 본 사이 위트가 많이 늘었다. 본인도 웃기죠. 못 믿겠다라는 반응부터 대통령실 반응이 맞더라도 우리가 이 XX냐라는 다양한 반응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봤던 대선 기간 내내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모든 홍보 메시지를 관장했던 김병민 대변인님. 예. 김병민 대변인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렇게 브리핑을 했을까라는 궁금함이 개인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홍보와 대변인실에선 선택을 한 셈이에요. 물론 대통령의 지인위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어필도 있겠지만 뻔한 거 아닙니까? 미국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했다고 인정을 하는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얘기한 걸 선택하는가? 홍보실에서는 이걸 선택했군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어젯밤에 뉴스를 보면서 저도 사실 남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저 안에서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한 마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도돼서 이 내용들이 보도되길 원치 않았던 이야기들이지만 이게 의도치 않게 잡히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라든지 여러 일들의 구설수에 올랐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에서 외교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게 이슈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판단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마 처음에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이 내용들이 너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고 국내 언론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신들까지 나서면서 우리의 우방국이자 동맹국가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폄훼하는 발언처럼 비춰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바로잡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오더라도 거짓된 내용들을 그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기억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가 커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더 큰 후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어린 왕자의 동화책을 보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두고서 사람들은 다 모자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모자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모양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자막을 깔아서 저 내용들을 우리가 자막이 없이 들어보게 되면 바이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는데 이 자막으로서 바이든을 아예 대놓고 언급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는 사실관계의 왜곡을 통해서 구태여 외신까지 나서면서 이런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제는 대통령의 비속어 섞인 발언 때문에 야당에게 곤혹스러움을 줬거나 혹시나 불편함이 있다면 저도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마는 이게 구태여 일어나지 않을 미국까지 끌어들일 일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이라고 하는 국회가 분명히 있는데요. 대통령이 미 의회를 얘기할 때 국회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동의를 안 해주면 바이든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동의를 안 해주면이 아니라 동의를 안 해주고가 방점이고 안 해주고 날리면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주고라고 표현하게 되면 뒤에 바이든이라는 글자가 붙는 게 상당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없었어야 되는 거지만 추후에 보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에 대한 입증이 조금 더 선행되고 또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바로잡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에 풀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거듭된 해명들이 나오면서 여러 어려움에 좀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아직 순방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있는 순방들을 좀 잘 맞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순방 기간까지는 내용들을 좀 겸허하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돌아온 뒤에 뭐 외교 라인에 대한 여러 얘기들 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국내 정치에서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은 차분하게 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용산의 선택은 바이든이 아니면 됐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들이라고 한 건 상관없다. 사과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고 그 사과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병민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당연히 국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외국에 있을 때만큼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만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일론 방구하지 말라라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어제 말실수를 크게 했다면 김은혜 수석이 나와서 해명과 함께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말했으면 이렇게 커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 못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한 거 맞다라고 하니까 더 큰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 맥락을 들어봤을 때 바이든이 들렸다. 이거 잘라놓고 보니까 내리면으로 들렸다. 뭐 물론 이거는 갑론을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XX, 저 XX 한 것에 대해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김은혜 수석이 먼저 사과하고 대통령께서 나중에라도 사과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과 못하고 지금 해외 순방 주니까 좀 이따 들어와서 사과할게 좀 기다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뜻밖의 이준석 1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결국에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XX 저 XX 들으면서까지 나는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런 비속어 쓰는 사람들 아니다라고 엄청난 쉴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 XX 저 XX 했단 말이죠. 그러면 뜻밖의 이준석 대표의 말이 옳았다가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것은 사실 대통령이 와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회에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천하람 의원님, 그 민주당을 향해 쏜 대통령의 이 XX와 이준석 전 대표가 들었다는 그 이 XX가 같은 XX입니까?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데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까? 물론 뭐 저 XX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좀 이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이 좀 머쓱해진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일단 다른 어떤 상황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두 가지를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적절치 않은 면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 사용 논란으로 인해서 곤혹을 겪을 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실 SNS를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뭔가 그래도 대통령이 힘들 때 조금 공격하는 거는 참고 있구나라고 하는 또 그런 시그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랜만에 침묵이군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